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세션은 대량 등록에서 흔히 말하는 가공이라는 작업 있죠. 그걸 도대체 왜 하는 건지, 그리고 그럼 무가공은 뭐고 가공은 뭔지, 가공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건지, 그 중간점과 그리고 제가 지금 가공을 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좀 개념적인 설명을 어느 쪽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대량 등록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대량 등록은 크게 이제 무가공과 가공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무가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도매처의 상품 데이터를 그대로 마켓에 올려서 수익을 내는 형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가능은 합니다. 도매처의 상품을 막 몇만 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마켓에 올리면은 팔려요. 팔리기는 팔립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솔직히 쉽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며칠 배우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돈이 벌리는 구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너무 당연한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단기간에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큰 돈이 못 됩니다. 그래서 무가공으로 올리면 매출이 벌리냐라고 물어보면은 예스예요. 매출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수익을 낼 만한, 우리가 사업을 영위해서 돈을 벌어갈 만큼의 돈은 벌기가 힘들어요. 그럼 무가공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일단 사업자를 많이 내야 해요. 왜 많이 내야 되냐면은 당연한 거예요. 무가공이라는 거는 어떤 내가 추가적으로 가공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부가가치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똑같은 1만 개를 올려도 매출액이 훨씬 떨어집니다. 훨씬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자를 더 많이 내서 더 많은 개수를 올려야만 그 매출이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마켓이 계속 상품 최대 등록 개수를 조여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옛날에 무가공이 언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했었냐면은 과거에 쿠팡이 상품 등록 개수가 무한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상상이 안 가겠지만은 불과 2021년 여름이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쿠팡에는 지금처럼 1만 개가 아니라 수십만 개를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쿠팡에 막 상품 70만 개 올려가지고 매출 1000만 원 찍고 그런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거의 다 망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해요? 쿠팡이 더 이상 1만 개 위로 올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오로지 개수만으로 커버쳐서 올렸던 매출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빵원이 되진 않겠죠. 근데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돈을 벌어먹고 살 정도의 수준이 무가공으로는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가공은 필수적으로 프로그램을 정말 잘 써야 합니다. 왜냐면 무가공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공 작업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만 개, 수십만 개 데이터를 계속 가져온 다음에 올리고 뭐 안 팔린 거 내리고 다시 가져와서 올리고 이 작업을 계속 해줘야 돼요. 왜냐면 무가공 말 그대로 가공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상품을 올려가지고 물건이 팔렸다고 하더라도 그게 절대로 꾸준히 팔리진 못해요. 왜냐? 가격 빼고 모든 게 똑같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무가공 업자가 나보다 더 싸게 올려버리면 그 사람이 1순위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팔렸다는 거는 정말 단기적으로 그게 노출 점수를 받아서 팔린 거기 때문에 내가 계속 무가공으로 수익을 꾸준히 내려면은 계속 새로운 상품을 가져와가지고 계속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무가공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요. 무가공은 되게 뭔가 편한 걸로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돈 벌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의외로 손이 훨씬 많이 갑니다, 무가공이. 그러면은 이에 대비해서 가공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공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도매처에서 받은 상품 데이터를 수정하여 판매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많이 갈립니다. 왜냐면 무가공은 대부분 비슷해요. 말 그대로 그대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솔루션 이용법이나 어떤 솔루션을 쓰냐 이 정도가 다른 느낌이라면은 가공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공할 것인가 진짜 많이 나뉘어요. 그래서 가공도 같은 가공이 아니다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중간점이 어딘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공 안에서도 예를 들어 뭐 초벌 가공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상품명만 대충 빠르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오랜 생각을 하고 바꾸는 게 아니라 거의 뭐 1시간에 뭐 50개 수준으로 이걸 바꿔냅니다. 상품명 빠르게 쭉쭉쭉쭉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초벌 가공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적당히 가공을 할 수도 있겠죠. 뭐 1시간에 뭐 한 20개 정도나 아니면 20개 한 30개 정도? 할 수 있는 속도. 앞에 초벌은 좀 더 할 수 있겠네요. 100개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적당히 가공 때는 뭐 이미지도 바꿔준다는 작업이 추가될 수도 있죠. 대신에 아직도 상품명 가공할 때는 아이템스 카트에서 가져온 것들을 그냥 랜덤으로 배치를 시켜버린다든지
그 정도의 가공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가공을 많이 하는 경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정밀 가공이라고 대충 이름을 부르는데, 제가 기준점으로 삼는 거는 1시간에 10개에서 15개 정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1시간에 10개에서 15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밀 가공인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방식대로 가공을 하면 저 정도 속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공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그럼 당연히 매출이 같이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매출이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같이 똑같이 1만 개를 올렸을 때 매출이 올라가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오른쪽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밀 가공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정밀 가공 방식이 초벌 가공보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대량 등록, 어쨌든 등록 수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올리는 것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초벌 가공만 하고도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정밀 가공으로 최대한 정밀하게 해가지고 매출을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정밀 가공을 선택했느냐, 이 이유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좀 많이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왜냐면 초벌 정도로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가 더 옳은 방법이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정밀 가공을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상품 한 개당 월 매출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무가공이 아직 화랑일 때부터 했던 생각입니다. 왜냐면 언젠가는 마켓들이 조금씩 어떤 등록 개수 제한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조여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당시에도 조금씩 조여오고 있었고, 그러면 어차피 대량 등록을 할 거라면은 내가 똑같은 매출 3천만 원이어도 그거를 상품 5만 개로 3천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한 1만 개나 2만 개 정도로 3천만 원을 찍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가 제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동일한 시간이 투자될 거라면은 상품 한 개당 월 매출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마켓 입장에서 예뻐 보일 수 있는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대한 적은 사업자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까 무가공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가공, 그 다음에 뭐 초벌 가공, 뭐 적당히 가공하기, 뭐 정밀 가공,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품 한 개당 월 매출액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개수 대비 매출이 많이 나오는 대신에 또 가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가 더 좋은 건지는 모르는 상태지만은, 저는 어차피 똑같을 바에는 적은 사업자로 운영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똑같이 매출을 5천만 원 내는데 사업자를 7개씩 운영해서 매출을 5천만 원 내는 것보다 사업자를 한 2개 정도만 내서 매출 5천만 원을 내는 게 관리상의 측면에서 훨씬 낫다고 봤거든요. 그게 복잡하지도 않고 통신법매업 신고나 이런 것도 더 적게 할 수 있고, 그러려면은 정밀 가공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또 정밀 가공 선택했던 이유는 꾸준한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정밀 가공으로 갈수록 매출이 조금 더 유지가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무가공은 반짝했다가 매출이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애초에 어떤 일시적인 우연과 그런 시간 차이, 뭐 그런 것들로 인해 매출이 확 뛰었다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무가공을 또 시작해가지고 더 낮은 가격으로 올려버리면 이게 다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데이터를 찾아서 넣어주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정밀 가공은 애초에 가공할 때부터 상품명과 이미지 카테고리를 엄청 연구를 많이 하고 분석해서 넣기 때문에 그런 상품 몇만 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매출을 내줍니다. 정밀 가공을 했는데 매출이 내려가는 경우는 그 상품들이 단종돼서 없어졌을 때밖에 없어요. 상품 수가 그대로면은 어지간해서는 매출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솔직히 좀 제 개인적인 이유인데, 그래도 온라인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최대한 많은 분석과 부가가치를 만드는 쪽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대량 등록이라는 게 뭐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대량 등록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은 내가 이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그만두는 날이 오더라도 내가 최대한 많은 것들을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정밀 가공 쪽을 택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과 분석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정밀 가공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미지 상품명 카테고리를 바꾼다고 무조건 정밀 가공인 것도 아니에요. 결국 정밀 가공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별도의 마케팅 없이 상품명 이미지 카테고리 혹은 그 이상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들만 바꿔서 매출을 많이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나가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부터 이미지 가공을 했던 게 아니에요. 맨 처음 안 했었다가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고 나서 이미지 가공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카테고리 도중에 이거를 마이 카테고리가 없었던 시절에 카테고리 가공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하는 게 맞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검색어나 태그 이런 것도 언젠가는 제가 가공에 추가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한 2년 정도 이 업을 해오면서 이미지와 상품명과 카테고리 정도를 바꿔서 올려주는 게 시간 대비 효율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 분석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 상품명을 몇 바이트 정도로 지어야 되고 50바이트든 몇 바이트든 그게 최적이라면은 그 안에서 키워드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카테고리가 달라졌을 때 얼마나 매출에 영향을 많이 주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면서 제가 온라인 이 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스킬들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록 제가 위탁을 하든 사입을 하든 제조를 하든 그런 분석력들이 언젠가 분명히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밀 가공을 선택하기로 했고 지금 이 방향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정밀 가공이 아니고 이쪽 방식인데도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출이 더 잘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 방식을 선택할지는 자유입니다. 아예 무가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초벌 가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나는 나만의 중간점을 찾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저보다 가공을 더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검색어 태그 안 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누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생각했을 때는 태그 검색어 다 정확히 넣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해보시면 돼요. 해보신 다음에 그게 제가 지금 이미지, 상품명, 카테고리 이 세 개만 바꾸는 것보다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제 기준에서는 지금 기준이 낫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뿐이에요. 분명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게 초초 정밀 가공을 가가지고 1시간에 3, 4개를 가공을 하면은 매출이 진짜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1시간에 30개를 하는데 내가 막 울트라 초정밀 가공을 해서 1시간에 3개밖에 가공을 못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매출이 10배는 나와야 쌤쌤인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기준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1시간에 20개를 가공한다는데 나는 5개밖에 못하겠다, 내 방식으로는. 그러면 매출이 4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출이 4배가 안 나오고 막 2배, 1.5배밖에 안 나온다? 그럼 내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정밀성을 포기하고 양을 늘리는 게 맞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질과 양이냐의 결국 문제인데 기준점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어요. 질을 무조건 올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양으로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질과 양의 균형점을 어디로 두는가 하거든요. 그래서 저 멀티파이프가 잡았던 균형점은 이미지, 상품명, 카테고리를 직접 다 가공을 하고 이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올린다가 제가 생각했던 균형점인 거예요. 그리고 저 올린다라는 거는 이미지를 어떻게 쓰는 게 매출이 높이 나오는지, 상품명도 몇 바이트로 쓰는 게 좋고 어떤 상품명과 키워드를 쓰는 게 가장 매출이 잘 나오고, 이것들을 계속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전자책이나 강의를 듣고 시작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다른 형태들이 벌써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 방식을 기준으로 따라 하셨다가 이거는 몰파님 방식보다 내가 해본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방식을 따르시면 돼요.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저도 좀 토론을 많이 해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저도 몸이 하나다 보니까 제가 실험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저도 태그도 넣었다 빼보고 싶고 할인율도 넣었다 빼보고 싶고 해보신 게 정말 많은데 저도 몸이 하나다 보니까 그것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말이 100% 맞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 방식대로 하면은 저 정도는 옵니다. 근데 저 이상으로 더 가시는 게 당연히 좋으니까 그런 것들은 스스로 분석하고 알아냈던 내용들을 계속 적용을 시켜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쭉 정리를 하자면은 대량 등록에는 무가공에서 가공으로 가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무가공 말 그대로 도매처의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올리는 거고, 가공을 한다는 거는 무가공으로 하면 잘 안 팔리니까 그것들을 잘 팔리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추가적인 작업이라는 거는 가장 베이스로 상품명을 바꾸는 거고, 좀 더 추가적으로 가면 이미지를 바꾸는 거고, 더 추가적으로 하면 카테고리까지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은 태그, 검색어, 혹은 요약 정보, 확장 정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기입해주는 게 가장 초정밀 가공이 되겠죠. 근데 어디가 매출의 최적점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밀 가공으로 갈수록
퀄리티는 높아지지만 양이 무조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주려면은. 그러면은 한마디로 결국 그런 거예요. 박리담회로 갈 것이냐 고가 전략으로 갈 것이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도 현대차보다 매출이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조건 정밀하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께서 대량 등록이라는 사업을 해나가면서 꾸준히 해 나가셔야 될 작업이에요. 나의 균형점을 어디다 줄 것인가, 그 양과 질 사이에서 나만의 균형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아마 숙제가 될 겁니다.